이러다 다 망해. 이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한다. 선거에서 망한다는 뜻은 곧 진다는 거죠, 지금. 자, 먼저 지방선거 관련 기사가 좀 여러 가지 준비되는데요. 우선 오늘 있을 일부터 좀 얘기해 보죠. 이겁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민주묘지에서. 이와 관련해서 여당, 국민의힘, 광주 총집결이다. 윤석열 대통령 특별 열차를 국회의원들과 타고 5.18 기념식에 간다는 겁니다. 지금요, 한참 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KTX 열차가요, 지금요. 이 상황입니다. 자, 광주서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인데요. 국무위원, 여당 의원, 비서관,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 장관, 여당 국회의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열차를 마련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도 재창한다.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오전 10시에 지금 행사가 잡혀 있는데요. 김용태 최고위원은 그럼 오늘 안 가신 거네요, 지금요? 저도 이거 방송 끝나고 이제 비행편을 이용해서 광주로 비행기로? 내려갑니다. 저희 오늘 지도부랑 여야 저희 당의 예. 소속 의원들 전원 대부분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내려가서 광주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100명이 넘게 가십니까? 예,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총 109분인데 거의 다 가신다는 거네요. 지금 지도부 포함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민주당에서도 많이 가실 거 아닙니까? 거의 다? 그러면은 거의가 국회네요. 본회의장 통과, 보통 본회의장에서 표결위에 참석하시는 의원 숫자보다 거기가 더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거기? 그렇게 좀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오전 10시인데요.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다음은 민주당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걱정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민주당 기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줄줄이 열세. 민주당 이러다가 서울, 경기, 인천 다 망한다. 수도권 선거 걱정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 지지율 여론조사가 계속 매일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좋은 숫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박완주 사태로 크게 실점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등판에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약간 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책이 필요할 텐데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반전 여의치 않네. 대책이 여의치 않다는 거네요. 위기감 고조되고 있고 경합지역 열세, 정당 지지도는 하락.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또 여기 분석이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효과에다가 곧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게 뭔가 기대를 불러온다는 거죠. 여권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그러면 방법은 읍소 작전, 집도끼 사수. 그러니까 지지자들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투표 많이 하세요 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전환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죠.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김종욱 교수님. 위기라는 건 지금 나와 있어요. 진단이 됐습니다. 자, 그럼 묘책, 대책은 뭡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대선이 지난 지 3개월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선거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일도 안 돼서 선거가 벌어지기 때문에 견제론도 작동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한 개 있어야지 견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차출을 했는데 예. 갑자기 박완주 의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게 지금 한 발을 내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안 좋은 상황은 변수다. 상수다.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정호용,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예. 그다음에 윤재순 성비위 문제. 예. 이 문제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선과 다르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50%대 정도의 투표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 0.73%의 패배를 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핵심 지지층들을 계속 모아내서 투표장으로
동료해내는,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예. 그럼 그런 거겠죠. 중도층 같은 경우가 여야 똑같아. 윤 정부가 등장해봤자 변하는 예. 게 없어라고 생각을 해서 예. 투표에 불참할 수 있는 상황. 거기에 플러스 자기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예. 어떤 정치적인 역량과 능력 이것을 예.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상수는 어렵지만 변수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결집 효과들을 노리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그렇기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선거를 잘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 저 정도면 잘하고 있어, 예. 반성하고 있어, 혁신하고 있어, 변화하고 있어, 적어도 선제적인 협치를 하고 있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예. 따라서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외부적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막판 변수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백약이 묘하진 않습니다만 진짜 그야말로 필살의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필살의 방법을 없고 김영욱 교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방법 중에 가장 현실적인 거는 지지층 많이 나와서 네, 투표해서 그렇습니다.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다음 기사에 아까 잠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예요. 집토끼 사수인데 이른바. 근데 이거는요. 많이 나와달라고 호소할 때 되면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견제해야 됩니다. 대선 때도 졌는데 이거 지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른바 이게 대선 2라운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럼 또 역시나? 뭐 이미 대선 2라운드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예. 이재명 상임 고문을 차출했다라는 내용 자체들은 적어도 민주당의 중심 구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선거를 이재명 상임 고문이 없으면 못한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그렇다면 당연히 3개월도 패배한 지 3개월도 안 된 인물을 등장을 시킨다고 얘기하는 그 건 자체가 벌써 대선의 연장전이다. 예. 그래서 전 또 거기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0.73%를 패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예. 지지층 같은 경우가 동정심을 느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결집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닌 거죠. 민주당이 혁신해야 되는 거죠. 혁신을 해서 저기가 변할 기미가 보이는구나. 예. 저기에다가 투표를 하게 되면 적어도 견제를 올바르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간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박완주라고 하는 결정타가 하나가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완주 의원권이 이게 너무나 아프다. 지금 그 말씀이네요. 자, 정원혜 전 의원은 어떤 대책, 묘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과거 2010년 그 서울시장 선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당시에 예. 이제 한명숙 전 총리와 오세훈 그때 시장이 후보로 나왔었는데 당시에 여론조사 격차가 20% 이상 차이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많이 근데 났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0.6%로 오세훈 후보가 그때 당시에 당선이 됐었죠. 예. 근데 그때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가셨던 분들이 일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해도 당선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우리가 굉장히 좀 근소한 차이로 이제 예. 또 승패가 갈리게 됐는데요. 그때도 정말 뭐 한 표가 부족합니다. 아니면 뭐 한 표, 세 표가 부족합니다. 뭐 이런 캠페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뭔가 그 지지층들이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특히 많은 분들이 말씀도 하셨지만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위기 상황은 맞고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아내는 그런 자기 혁신 그리고 우리 내부에 그런 수술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박완주 의원 일도 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쇄신하고 정말 바로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지금 국회 내에서도 성비 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변하겠다, 쇄신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가 저는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경기도라는 이 부분 자체가 예. 이재명 지금 후보가 과거에 경기지사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접전 지역이기도 한데요. 예. 인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예. 어느 정도 인천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지지율이 소폭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될 텐데요. 예. 앞으로의 13일간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또 5.18 또
행사가 있습니다. 있기도 오늘. 하고 예. 그리고 23일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 지 13주년이 된 날입니다. 봉화마을에서 또 네, 행사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노무현의 가치, 민주당의 가치. 예.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야당으로 정말 견제와 균형의 그런 선봉장에 설 수 있겠다라는 예. 신뢰감을 국민 여러분들께 더 많이 이렇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말씀을 섞어서 교집합은 지지층 여러분 좀 더 해주세요. 좀 더 지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읍소 뭐 이런 거 당부 이런 거네 지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요. 김용태 최고위원은 뭐 경쟁 정당 상황이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물론 지방선거 자체는 아니고요. 이제 지방선거와 같이 열리는 보궐선거에 출마한 건데 등판한 것이 민주당에는 좋은 효과일까요? 전반적인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당에는 당연히 당 대선 주자였고 뭐 긍정적인 당 민주당 입장에서 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지층 결집이라든지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아까 그 대선 2라운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라운드에 올라오시면서 대선 2라운드라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의 말씀 중에 정말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장동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의힘이 다 해먹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후보께서 시장 계시면서 굉장히 값싼 토지를 수용하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셨던 건데 예. 이것을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국민의힘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한번 민주당을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고요. 저는 정원혜 의원님께서 노무현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 노무현의 가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이 과연 지금 노무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글쎄요 반문을 가지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 파트너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서 민주당이 예. 과거의 민주당으로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하고 다시 반성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께서요. 가만히 보면 정치인들이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굉장히 무관심한 것 같지만요. 투표로 항상 매섭게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어떤 정치인들은요. 선거 끝나고 나면 무시무시하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분들이요. 다음은요. 지방선거 관련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했던 고민일까요? 못했던 고민일까요? 윤석열 통화 증거 있다는 강용석. 이거 또 나오는군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며칠 됐어요. 강용석 지금 경기지사 무소속 후보인데 뭐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본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왜 김은혜 후보 공격하나? 다른 후보를 공격해야지.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걸 밝혔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그런 통화한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운영위에서도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강용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해요. 통화 증거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강용석 후보 측이. 그러자 민주당이 뭔가 좀 거드는 것 같죠? 거짓말했겠나? 가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강용석 후보는 전화 통화한 거는 맞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개입한 건 아니에요. 당신은 당선인 시절이니까요. 뭐 이런 또 설명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통화 기록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거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자, 그럼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이미 뭐 민주당 쪽에서 이걸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라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한 상태라서 뭐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여간 이 논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어떤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혀 개입 이런 건 없었다. 말이 안 된다. 강용석 소장이 13일에 인터뷰했던 그 내용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정 변호사, 이게 상황이 절대 거짓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은 그제죠? 전화 통화한 사실 없다라고 또 했어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거
이거 굉장한 부담으로 될 수 있는데 나중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누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행동은 누가 되는 행동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지금 정권 초기에 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은 개인의 어떤 그 이익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라는 지금 그 예. 보수 진영의 비판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또 강영석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요새 그렇지만 여론조사에서 좀 표가 한 5% 정도 그렇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있죠. 전체 그 지금 TV 토론할 때도 지금 나올 정도가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대승적 결단, 정말 본인이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고 정말 정치에 컴백을 해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고 권력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부담스럽게 한다는 것은 설령 자기가 정치에 컴백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두고 본인한테 길게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충분하다. 그렇죠. 이쯤이면. 충분하다. 본인의 존재감 충분히 저는 보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도에서 이 선거 가장 지금 접전을 보이는 것이 지금 그 경기도지사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논란을 하기보다는 이 정도의 존재감을 보였다고 하면은 이 정도에서 접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 접는 거는 뭡니까? 그 통화했던 주장을 접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결국 이 부분에 출마를 있어서 접으라는 겁니까? 논란 뭡니까? 자체, 본인이 후보로 있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 해서 계속 청와대에 이전 청와대가 아니네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입니다. 부담이 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박원주 그 의원이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 지금 선거전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지금 이 강영석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경기도지사 선거에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지금.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냈다고 하면은 이 정도로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뭐 전화는 왔는데 선거 개입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이용한 한마디로 이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은 스스로 접는 것도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혁 교수님, 아까 방금 전에 민주당 지금 위기라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근데 위기인데 이 상황이 지금 경쟁 정당에서 딱 불거진 거예요, 지금. 네. 여기도 기사 보지만 통화기록 공개하라, 뭐 거짓말했겠나? 뭔가 거드는 듯한, 가세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인데 민주당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이거를? 지나갈 수 없죠. 뭐 된장인지 똥인지 뭐 찍어봐야 합니까? 아, 전화를 안 했는데 강용석 후보가 일부러 전화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공개를 했을 때는 이런 거 그 변호사가 모르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될지 안 될지 예. 다 의도를 갖고 제기했었겠죠, 분명히. 전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는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내용 자체가 소위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왔어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나와 윤석열 대통령은 친해. 이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그렇겠죠. 근데 예.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왜 김동연 후보보다 김은혜 후보에게 더 많이 공격을 해? 예. 라고 하는 얘기들은 윤 대통령이 정적 중립을 어기지 않은 내용들을 사적인 통화 속에서 제기했다고밖에 할 수 없고 저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짓말 했겠냐. 당연히 사실이겠지. 예. 전 그렇다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예. 아니라고 그래요. 강용석 후보는 통화는 했지만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도 위반할 만한 그러니까 내용은 선거 없었다고 뭐 위반 이런 거, 선거 개입 이런 거 아니다고 또 강조를 하고. 근데 핵심 뭐냐 제가 볼 때는 전화 통화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왜 당선인 신분이지만 예. 왜 그 상황에서 전화를 하는 게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죠. 대통령실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강용석 후보가 그 내용을 일부러 전화가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강용석 후보 그만둬야죠. 무소속 출마 그러네요. 지금 그만둬야 되는 선거에 거죠. 출마 후보인데 만약에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이건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통화 기록 다 내놓으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단순한 것 같다 왜 이렇게 어렵게 끄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민주당이 왠지 파고들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사도 지금 그쪽으로 좀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어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강용석의 5% 지금 지지율 요 정도 나오죠.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단일화 제한 덥석 못 잡는 국민의힘. 초박빙 경기지사 최대 변수가 됐어요 지금 이게 이 사안이. 여기 보면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죠. 앞선 내용은 이미 지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도표 이탈 이거 걱정하면서 선을 긋지만 막판까지 박빙 때 이거 모른다. 박빙일 때 모르는 거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진 사퇴, 또 자진 사퇴가 여기도 나오는군요. 자진 사퇴가. 자진 사퇴 기대. 그러나 강용석 사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중도 확장, 청년 중도 확장이기 때문에 극단 세력과는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뭐 그 중도 사퇴라든지 일방적인 뭐 사퇴 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단일화 조건은 이미 저희가 아주 클리어하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김용태 최고위원 두 가지입니다. 단일화 절대 안 됩니까? 근데 안 되는 상황에서 강용석 후보가 사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단일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그 선거가 말씀하신 대로 초박빙입니다. 1%포인트라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 득표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일화를 만약 하게 된다면 고려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이 2+ 알파가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 지금 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용석 후보의 5%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김은혜 후보한테 고스란히 올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많은 국민들께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저 단일화 과정에서 산술적으로 그대로 오지 않을 거고요. 또 김은혜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중도층에서도 분명히 이탈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글쎄요. 단일화에 대한 실익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것도 더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5%라고 굉장히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득표율로 이어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최종 선거의 결과하고는 다를 수 있다?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여론조사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나 적극적인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표로 이어졌을 때, 득표율이 이어졌을 때 이것이 전체 집단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다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과거에 저희가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득표율이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경기지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단일화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강용석 후보 측에서 분명히 단일화의 조건으로 복당이겠죠. 국민의힘 복당 같은 것을 예를 들겠죠. 아니면 자진 사퇴에 대한 어떤 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저희 국민의힘의 복당을 전제로 단일화를 한다면 2년 뒤 총선에서 강용석 후보께서 국민의힘에 간판을 달고 총선 후보자가 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많은 중도층의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희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는 사실 이준석 대표는 강용석 후보하고 좀 세상이 다 알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아무튼 뭐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경기지사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가장 큰 고민으로 등장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